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 자, 일단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및 지금 쿠보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쿠보는 좀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그다지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그라나다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직전 경기에 좀 승리로 인해서 다시 좀 6위로 올라온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3달 넘게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최근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올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카디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겼다고는 했지만 원정에서는 유독 더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정에서 더 취약한 게 전지석 또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유독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카디스가 홈에서 좀 잘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전진성 또한 좀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 전개에서도 그다지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홈에서 좀 그래도 좀 수비가 평균적으로 좀 견고한 소시에다드 상대로 다소 좀 카디스가 공격에서 고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디스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좀 뚫기 많이 버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이제 카디스가 소시에다드와의 그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5경기 연속 좀 무득점을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공격에서 크게 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두 팀 경기를 봤을 때 솔직히 오바를 볼만한 그런 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카디스가 좀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득점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역시 뭐 언제든 좀 공격이 좀 식어서 이제 좀 삽질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소시에다드 승 햄무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라이프치히. 자, 일단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켈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좀 클로스터만이 결장 중인 그런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켈른 직전 경기 이제 메넨글라드바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현재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좀 승과는 거리가 좀 먼 상황이에요. 게다가 뭐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무패를 좀 반복 중으로 어느 정도 좀 더 퐁당퐁당 그런 좀 전적의 패턴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승이 없는 그런 켈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폼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비록 뭐 이제 챔스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챔스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런 폼을 이제 계속해서 좀 리그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좀 경기력이 좀 물이 오른 그런 라이프치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무작정 좀 템포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켈른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는 이제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고 그리고 또 템포를 죽이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라이프치 상대로 좀 켈른이 다소 좀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라고 해도 뭐 라이프치가 뭐 좀 더 점유율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내가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중원에서 좀 라이프치가 좀 장악을 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라이프치의 폼이 좋다 보니까 원정이라고 해도 켈른 상대로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프치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켈른 대 라이프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엠폴리 대 이제 볼로냐.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및 그리고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 수위 지금 지르크제이가 결장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르크제이의 부재는 볼로냐한테 좀 공격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이제 칼리아리와 AC 밀란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좀 흐름이 다소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역시 6연승을 하면서 놀라운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이 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엠폴리도 좀 흐름이 꺾였고 그리고 볼로냐도 이제 최근까지 잘 나가다가 인터밀란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조금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원정이라 해도 볼로냐가 좀 더 뭐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엠폴리 자체가 좀 점유율이 많이 좀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는 볼로냐가 좀 더 점유율을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경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두 팀 다 뭐 전반적으로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두 팀의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도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볼로냐가 이제 엠폴리보다는 더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현재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르크제이가 빠진 후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좀 공격에서 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만큼 좀 지르크제이가 좀 최근 이제 볼로냐의 공격에서 영향이 큰 그런 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좀 지르크제이가 없을 때 볼로냐의 공격력이 좀 어떨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가 긴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패배를 했다 보니까 그 악영향이 이번 경기까지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약간 더더욱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엠폴리 홈에서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볼로냐가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엠폴리 홈에서는 유독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20년 동안 이제 엠폴리 홈에서 20년 넘게 이제 엠폴리 홈에서 이제 승리가 없던 볼로냐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도 굉장히 좀 꺼림칙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솔직히 엠폴리가 비빈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엠폴리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엠폴리 프랜스 보는 경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이 경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엠폴리 대 볼로냐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한 경기 툴루즈 대 이제 리옹. 자, 일단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핵심 격수인 이제 라카제트가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큰 결장자는 없는 그런 리옹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쪽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르하브르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는 어느 정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 이제 직전 경기 툴루즈가 이제 르하브르 상대로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이제 릴과 니스를 즉 연달아 격파하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툴루즈는 여전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이제 로리앙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확실히 좀 랑스 상대로 뭐 대패를 해서 좀 흐름이 좀 저조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 승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리옹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툴루즈가 홈에서 좀 공격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줄곧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리옹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좀 더 집중하다가 좀 한 번에 몰아붙이는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역습이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 좀 종종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이제 중원 싸움을 봤을 때는 현재 뭐 툴루즈보다는 좀 리옹이 훨씬 더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이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한 약간 좀 팀은 리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원 싸움에서는 리옹이 좀 더 우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물론 뭐 이제 리옹이 원정에서 현재 4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 성적도 굉장히 지금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툴루즈 상대로 이제 최근 이제 3경기 이제 2승 1무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좋은 성적과 그런 툴루즈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앞서는 그런 리옹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홈에서의 지금 툴루즈 폼이 굉장히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좀 리옹이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약간 좀 비등비등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리옹이 결국에 이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리옹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요거는 내 무승부 도전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양 팀 다 좀 비등비등하게 좀 흘러간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요거는 좀 무승부 도전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무승부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옹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DBC 한 경기 나왔죠. 헤라클레스 대 이제 고에드.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르떼 사랑님 별풍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일주일 패키지 좀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린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은 제가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이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아르떼 사랑님께 이제 방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르테 사랑님. 자, 네, 끝나고 제가 쪽지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제 LADBC 경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좀 양 팀의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르떼님. 아이고 좀 방송 좀 잘 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믿고 또다시 이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해보면은, 자, 일단 이제 홈팀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홈에서는 2경기 연속 좀 패가 없으며 나름 좀 홈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역시나 이제 헤라클레스의 좀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좀 좋지 못한 수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뭐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좀 헤라클레스의 수비는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확실히 뭐 이제 시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고질병이었던 좀 수비가 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좀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트벤테와 아인트호벤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런 강팀들한테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레벨의 팀들 상대로는 좀 지는 경우가 좀 거의 없었습니다. 좀 확실히 뭐 이제 페노르트, 뭐 아인트호벤, 뭐 트벤테 등과 같이 좀 확실히 좀 레벨이 높은 좀 팀들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면모를 보이는 고어헤드긴 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좀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지금 고어헤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좀 팀 컬러처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격도 이제 공격이긴 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지금 LADBC 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좀 수비가 불안한 헤라클레스와 달리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누가 더 안정감이 있냐라고 하면은 좀 더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고어헤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글로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좀 최근 흐름이나 뭐 경기력도 지금 고어헤드가 더 좋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은 좀 수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글로벌 요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고어헤드가 좀 많이 우세했다 보니까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경기력 및 흐름, 그리고 좀 밸런스적인 부분, 그리고 좀 상대 전적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이거는 고어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어헤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번에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뭐 고어헤드가 헤라클레스 상대로 솔직히 뭐 원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솔직히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